비트코인은 다시 5만 1000달러 중반에서 자리를 잡아주면서 위쪽 저항을 향하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5만 2000달러 돌파 지지에 성공을 하면 6만 달러를 향한 랠리의 시작을 알릴 수 있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5만 달러 밑으로 다시 빠지게 되면 4만 5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7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후퇴하며 52%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5만 500달러 부근에서의 지지와 5만 3000달러 부근에서의 저항을 확인했고, 이건 좁은 범위 안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동평균은 상승하고 있고 RSI도 황소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5만 3000달러 위에서 일간 종가 마감을 하면 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다. 하지만 곰세력이 48,970달러 밑으로 끌어내릴 경우 가격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5,542달러로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자리가 꽤나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최근 들어 확인된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 후퇴가 과연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단기간에 비트코인에서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이번 랠리가 5만 4000달러에서 5만 8000달러 사이에서 정점을 찍고 반감기 이후에 4만 달러에서 4만 2000달러까지 상당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박스권 횡보 상황을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으로 바라볼 수 없고 4만 달러 수준까지 20% 정도 빡센 조정이 반감기 이후에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의미 있는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반감기 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 전 랠리, 프리헤빙 랠리 국면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반감기 전 되돌림 단계는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2020년의 경우에는 반감기 전 되돌림이 마이너스 20% 수준, 2016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8% 수준으로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반감기 전 랠리 이후에 반감기 전 되돌림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차트를 좀 볼 줄 안다라는 사람들도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빡센 수준의 조정이 한번 오긴 온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초보자분들은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하시면서 안정적인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반감기가 아직 55일이나 남았고 비트코인은 이미 전고점에 근접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시장을 움직이지 않는다. 큰손들이 들어왔고 그걸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지금의 강세 상황이 철저하게 기관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꽤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월가 금융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반감기 패턴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워낙 무시무시한 재료가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어서 과연 반감기의 역사적 패턴이 고스란히 반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그 누구도 명확한 예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재료를 둘러싼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지금 두 개의 중요한 공급 영역 사이에서 구간 탐색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은 5만 달러에서 5만 1570달러인데 여기에는 130만 개 주소가 67만 220 BTC를 보유하고 있다.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 번째 구간은 5만 1640달러에서 5만 3200달러 사이이고 여기에는 75만 2600개 주소에서 35만 1600 BTC를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다면 57,13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반대로 지지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47,700달러까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주 단순화시켜서 정리하면 5만 달러 깨질 경우에는 47,700달러, 53,000달러 돌파할 경우에는 57,000달러,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하면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3,100달러 위로 올라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3,100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300달러 이후에 3,650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의 흐름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만약에라도 받게 될 경우에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784달러까지 후퇴 가능하고, 여기도 깨질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 2,527달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레드캐피탈이 공유한 이더리움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이더리움이 역사적인 월간 종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이더리움이 강세장에서 월간 종가를 2,791달러 위에서 하게 되면 이건 역사상 두 번째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보여주고 있는 단단한 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제이콥 캔필드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2,200달러 저점을 리테스트한 뒤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전환했다. 이더리움은 지난 10월에 이야기한 것처럼 3,333달러와 3,350달러 이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마감 상황을 고려하면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상황을 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구상의 전체 자산 시총 랭킹을 보면 지금 이더리움이 3,740억 달러로 28위에 랭킹되어 있는데, 삼성이 3,640억 달러로 30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코스트코, 토요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얘들 위에 이더리움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 꽤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시세를 자극하고 있는 재료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3월 13일 덴쿤 하드포크 메인넷 업그레이드, 5월 23일 이더리움 현물 ETF 첫 승인 가능성, 이 두 가지 의미 있는 재료들이 이더리움 시세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의 경우에는 레이어2 수수료 절감을 핵심 이슈로 담고 있는 만큼 이더리움 레이어2 프로젝트들 역시 이더리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긍정적인 정서가 이더리움 주변을 감싸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며칠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이더리움 레이어2 종목으로는 코티를 꼽을 수가 있는데, 코티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코티 V2를 4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레이어2 기반 기술 시연까지 마친 상황이어서 이 같은 이슈적인 상황이 맞물리며 시세 급등이 나온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코티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스캇 멜커는 코티가 1년 동안의 축적 끝에 엄청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0.33달러는 쉬운 첫 번째 목표처럼 보이지만 강세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번 강세장 전반을 바라봤을 때는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유틸리티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번에 XRP 레저 기반의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건 아노도스 파이낸스의 설립자인 파노스 매크라스가 공유한 내용인데, XRP 레저 기반의 자체 대출 프로토콜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불어서 XRP 레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가 XRP 레저의 다음 핵심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덤덤하고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임팩트가 확 하고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먼저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이건 XRP 홀더들로부터 유동성을 공급받아서 탈중앙화 거래소와 연계시키는 월렛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 XRP를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해서 가격 변동 리스크를 줄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XRP 유동성 제공자들과 나누겠다라는 나름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원래는 2월 중순에 도입되려고 했던 건데 에러가 확인되면서 2월 안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리플 CTO 데이비 슈월츠가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AMM을 통해서 유동성을 강화시키고 이와 더불어서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을 얹겠다라는 겁니다.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는 대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XRP 사용자들이 외부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직접 대출, 차입 등 여러 금융 활동을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XRP 레저 생태계 안에서 추가적인 이런 금융 서비스, 이 사실상 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제공을 해주면서 XRP 레저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 슈월츠의 명확한 의도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이 등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래 은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체 유동성 확보를 위한 AMM 역시 이 은행으로서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이 정도 추론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야 어쨌든 XRP 레저의 확장성 측면, 미래 은행의 모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리플이 이미 구현한 혁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 꽤나 설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비전과 혁신을 생각하면 지금의 XRP 시세는 아쉽게 느껴지기에 충분한데,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여전히 견고한 시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XRP에 대해 동일한 엘리엇 파동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XRP는 0.5198달러에서 조정을 멈췄고 지금 목표는 0.5419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는 것이다. 0.6649달러를 돌파할 경우 XRP는 포물선형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건데, 이건 18.275달러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맥스는 지금 비트코인은 약세가 아니라며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거래소 공급량 사상 최저치, 비트코인 공급량의 93.5%가 채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70억 달러 규모를 보유, 채굴된 비트코인 가운데 20%가 영구 손실. 비트코인 시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의 1에 불과, 비트코인 반감기 전 처음으로 0.618 되돌림 돌파, 60일도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공급 충격 불가피, 비트코인 글로벌 채택 임박. 이렇게 9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비트코인은 지금 약세 상황을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